월요일마다는 좀 알고 있으면 좋은 한방적인 개념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변증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변증 종류 중에 양어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양기가 부족해졌다 이런 뜻인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왜 나는 남들보다 추위를 많이 타지? 혹은 이전에는 추위를 별로 안 탔는데 요새 들어서 내가 추위를 좀 많이 타는 것 같아. 손발도 시려지고 추위에 못 견디게 됐어. 이런 거 겪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 이제 양기가 부족해진 증상일 수 있습니다. 이제 한의학에서 우리 몸 볼 때 정기, 신열 네 가지로 분류해서 보게 돼요. 이제 신은 사고력, 판단, 생각하는 것 쪽을 뜻하게 되고, 정 같은 경우는 우리 몸의 뼈나 근육이나 그런 우리 몸의 구성 물질들이 있죠. 그런 걸 뜻하게 되고, 기 같은 경우에는 신과 정을 연결해주는 매개체를 뜻하게 돼요. 이제 우리 생각만 한다고 뭔가 행동을 할 수는 없죠. 몸만 있다고 행동을 할 수 없고요. 뭔가 연결해주는 에너지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텐데, 이제 그런 걸 뜻하게 되고, 뭐 에너지, 활력, 기운 이런 걸 뜻하기도 하고, 혹은 뭐 기분, 감정, 또는 주의력 뭐 이런 것들을 뜻하게 됩니다. 그리고 혈 같은 경우에는 몸의 영양 물질인데, 우리가 계속 먹어서 영양분이 몸에 공급이 돼야 우리 몸의 구성 물질들을 유지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전반적인 영양 물질들을 뜻하게 됩니다. 또 크게 보면 양 두 가지로 나눠서 봐요. 양적인 것들은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만질 수 없는 것들이에요. 사고력, 판단 이런 거 우리가 한다는 건 알고 있죠, 명확히. 하지만 만질 수 있는 것들은 아니죠. 그리고 에너지나 이런 것들이 내가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뭔가 만질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양적인 걸로 하게 되고요. 음적인 것들은 실제로 우리가 보고 만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음적이라고 해요. 영양물질이나 구성물질이나 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만질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음적인 걸로 봅니다. 양허증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만질 수 없는 것들, 에너지라든지 사고력이라든지 이런 게 떨어진 증상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또 이 양기라는 게 우리 몸의 생명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이 항온동물이죠. 36.5도 정도를 늘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바깥 기온은 36도 정도 된다고 생각해보면 어떻죠? 되게 덥죠. 그죠? 우리 몸을 뭔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연료를 계속 태우면서 살 수가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36.5도를 계속 유지해줘야 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뭐 생명력 양기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가마솥에서 밥을 하는데 장작을 떼줘야 밥이 뭔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얘가 꺼져버리면은 마치 사람으로 치면 생명력이 떨어진 거랑 똑같은 거고요. 사람은 불이 꺼지면은 이렇게 세포들이 움직이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양기라는 게 그런 건데, 양어증이라는 거는 양기가 부족해진 증상이에요. 그래서 몸의 전체적인 에너지 대사 능력의 저하 상태를 말하게 되고요. 또는 체온의 저하를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체온이 좀 내려가면서 추위를 많이 탄다든지 이런 것도 양어증의 범주로 봐요. 그리고 몸 내부 장기들을 볼 때 5개로 나눠보는데요. 간신비폐신 5개로 나눠봐요. 양어증과 관련해서는 요 세 장기가 가장 관련이 많이 있어요. 이제 심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뭔가 혈액순환을 시키고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제일 근본이 되고요. 이거 소화기거든요. 비는 소화기를 담당하고 있고, 소화가 우리 잘 시켜야지 생명 활동을 유지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요 신장 같은 경우는 배뇨 생식 기능 같은 걸 뜻하게 되는데, 이런 것도 기운이 좀 에너지가 떨어졌을 때 신양어 이런 식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증상을 보면요, 이제 심장의 양기가 떨어진 증상들은 체온이 두드러지게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전보다 추위도 많이 타게 되고 체온도 실제로 재보면 떨어져 있고 이런 경향이 있고요. 또는 심한 가슴 두근거림이나 식은땀이 막 줄줄 나다든지 그런 현상도 생기고, 손발이 차고 또 추위를 심하게 타고, 또는 뭐 양기가 없고 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몸이 점점 붓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전신 부종이라든지 피로감, 무기력감 이런 걸 많이 느끼시는 편입니다. 그리고 비양어라는 건 소화 기능이 떨어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소화불량이 심해지고 또는 식욕이 심하게 저하되고 이런 걸 뜻하게 되고요. 뭐 이런 분들 중에 난 배가 너무 시려요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만 먹으면 설사를 계속해요. 뭐 이런 분들도 있고, 이럴 때 이제 비양어라고 진단하게 되고요. 신장의 양기가 허해진 증상들은 남성분들한테 이제 갔을 때는 성기능 저하라든지 발기력이 유지가 안 된다든지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고요.
또 소변을 자주 보고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또는 잔뇨감이 계속 남아있다고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신양어의 범주로 변증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체온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잖아요. 보통은 이제 체간부의 체온은 한 37도씨 정도가 정상이라고 보고 이제 손 같은 경우는 한 35도, 발 같은 경우는 34도 이 정도가 정상 체온인데 이제 양어증으로 심하게 빠지게 되면 전체적인 체온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체온 양상이 좀 변하게 되겠죠. 또 체온이라는 게 면역력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아보도오루라고 일본의 면역학자가 한 분 계신데 이분이 체온과 면역 능력과 관련해서 굉장히 책도 내고 연구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체온이 1도 떨어질 때마다 이제 면역력이 반 이상 급감하게 되고요. 체온이 1도만 올라도 면역세포의 활성이 한 5배 정도는 늘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체온이 좀 떨어지게 되면은 양어증에 빠지신 분들은 면역력도 좀 많이 저하가 되겠죠. 그리고 오래 이런 걸 앓으신 분들은 혈압에도 좀 변화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수축기, 이완기, 맥박수 따졌을 때 120, 80, 한 80 이 정도가 정상 범주라고 하고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는 정상 범주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이런 게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다 떨어져 있어요. 혈압도 다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맥박수도 낮아져 있고 이분은 되게 추위도 많이 타고 힘도 없어하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생활 관리가 중요할 텐데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요거 2개. 충분히 휴식해주는 것이랑 또 식단을 좀 건강한 식단을 자기한테 맞게 먹어주는 게 제일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적당한 운동을 통해서 신장 기능을 좀 강화시키는 것도 필요할 거고요. 또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요거예요. 따뜻한 물에 목욕하는 건데요. 체온이 너무 떨어져 있다 보니까는 순환이 안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몸에 불편한 증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요. 감기를 자주 걸린다든지 병이 회복이 잘 안 된다든지 이런 거에 빠지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목욕을 한 30분 정도, 한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 그 정도 이렇게 꾸준히 해주면은 중심 체온이 좀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관리를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한약을 이럴 때 같이 써드리는데 한약 같은 경우는 건강 6개, 부자, 음양각, 보골지 이런 것들 대표적인 걸 써놨는데요. 요 건강 같은 경우에는 생강 말린 거예요. 생강 누구나 다 먹죠. 이 생강은 소화기에 양기를 좀 북돋아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쓰고 육개 같은 경우는 계피 껍질입니다. 이제 계피 나무 껍질인데 이제 이런 경험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계피 향을 맡았더니 갑자기 기분이 살짝 업되고 이런 경험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계피에 약간 그런 효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쓰고 부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옛날에 조선시대 때 도구로도 썼던 굉장히 약성이 센 약재인데요. 너무 이런 양어증이 심한 분들한테는 썼을 때 오히려 약성이 센 것들이 확 응급적인 상황에서는 잘 듣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쓰게 되고 음양각, 보골지 이런 것도 같이 써드리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양어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내 양기가 다 빠져버렸어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혹은 이상하게 몸이 점점 추워져요. 이런 거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주변에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보통 이제 연세 드시면서도 많이 느끼고 하는데 그럴 때 좀 내 몸을 따뜻하게 데울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정보들이 여러분들과 주변 분들의 건강에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